안녕하세요. 내 인생을 바꾸는 힘, 내면 아이 저자 어수아 작가입니다. 어수아 작가이면서 저는 지금 어린이집 원장이었죠.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이다 보니까 지금 부모님들께 육아 관련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 오늘은 어떤 사연이 들어왔냐면 아이가 지금 6살 여자아이인데 엄마가 직장맘이신가 봐요. 퇴근해서 엄마가 하루 동안 이제 엄마 일을 하면서 아이를 어린이집 보내고 나니까 엄마가 너무 미안해서 퇴근하면 딸아이랑 뭐 재밌는 시간을 많이 보내줘야겠다고 나름 이제 준비하고 아이를 하원길에 이제 만나러 가면 어린이집에 이제 데리러 가면 엄마가 이제 엄마가 보면 엄마가 이야기만 하면 짜증을 낸다고 합니다. 짜증 부리고 투정 부리고 그래서 그 이유를 엄마가 잘 모르겠고 도대체 이제 어린이집에서 혹시 친구들과의 관계가 안 좋았는지 또 선생님과의 관계가 안 좋았는지 아니면 이 어린이집이 또 이 유치원이 아이랑 안 맞는 거는 아닌지 왜 자꾸 저한테 짜증을 부리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음, 엄마가 하는 만큼 하는데 자꾸 딸아이가 자기한테 이제 화를 내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아이에게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하는 그런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이 사연을 들으니까 참 많은 부모님들이 공감을 하실 거고 저도 이제 그 직장맘이었고 또 아이들을 제가 일을 하는 동안 일을 끝나고 이제 아이랑 같이 하는 동안에 굉장히 미안하다는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하기 전에는 저도 아이한테 어떻게 하면 잘해줄까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좀 많이 했고 내 아이만 혹시 뭐 부족한 것이 없을까? 엄마가 일한다고 내 아이만 너무 신경을 못 쓰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불안한 생각들을 되게 많이 있었었는데, 그래서 제가 다양한 부모 교육을 하고 강의를 다니고, 이런 부분들이, 저와 같은 그런 시행착오를 부모님들이 좀 줄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이제 시작을 한 게, 어, 오랫동안 이렇게 조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연을 중심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들이 쓰고 있는 이 어머님과 같은 상황으로 한번 이제 우리 만나볼까요? 하루 동안 뭐 직장에서 이제 힘들게 일을 했지만 또 아이한테는 최선을 다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이제 다잡죠. 내 아이한테 되게 뭐 재밌게 오늘은 아이랑 어떻게 보내야 되겠다라고 엄마는 이제 계획을 다 생각을 하고 오죠. 그리고 아이를 만나면 이제 엄마가 막 이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누구야, 뭐 잘 지냈어? 뭐 친구들이랑은 사이좋게 지냈어? 오늘은 뭐 했어? 뭐 선생님이 잘해줬어? 오늘 숨놀이 갔어? 오늘 점심 뭐 먹었는데? 계속 엄마가 이제 일방적인 이제 질문을 이제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아이는 우리 6살 아이들의 그 특성은 그 시간 단위로 다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죠. 순차적으로 다 기억을 하지는 못하는데 엄마가 하루 동안 이제 아이가 힘들었어요. 나름대로 그 친구들과의 관계가 즐겁기도 했지만 또 몸이 좀 피곤할 수도 있고 또 컨디션이 각각 좀 다를 수도 있고 또 친구랑 좀 싸워서 속상하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엄마한테 그런 걸 이제 표현을 좀 하려고 아이가 준비를 바로 했는데 엄마가 자기를 보자마자 굉장히 폭풍 같은 그냥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 어린이집에서 어땠어? 오늘 뭐 했어? 뭐 했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가 본인이 위로를 받고 싶어 해야 되는데 본인 좀 쉼을 가져야 되는데 엄마로부터 많은 어떤 질문에 본인이 대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짜증이 난 거죠. 이 짜증의 의미는 뭐냐면 엄마 나 지금 말하고 싶지 않아. 엄마 나에게 그냥 좀 놔둘래? 이런 뉘앙스거든요. 그런데 엄마는 그게 이제 서운한 거죠. 왜? 왜 무슨 일이 있었는데? 뭐 이렇게 자꾸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가 거기에 이제 마음의 문을 닫게 되는 거죠. 때로는 아이가 조용히 오늘 재밌게 놀았어? 엄마랑 집에 가는 동안 좀 걸어갈까? 이 정도? 또 엄마가 우리 아이 오늘 이제 손 한번 잡고 갈까? 이렇게 말하면서 시작을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때로는 침묵이 굉장히 큰 힘이 될 텐데 그러다 보면 그렇게 걸어가는 동안 또 엄마의 따뜻한 손의 체온을 느끼면서 아이 스스로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엄마, 나 오늘 피곤했어.
엄마 나 오늘 친구 누구 때문에 속상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아이가 하게 되면 그냥 담담하게 그냥 받아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아, 그래 오늘 힘들었었구나. 무엇 때문에 힘들었을까? 그냥 편안하게 뭐 따지듯이 걱정스럽지 이렇게 않다 보면 아이 스스로 그냥 아무렇지 않게 편안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혹시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엄마가 하고 있는 말투가 어떤지 아이에게 너무 그게 부담과 스트레스를 주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말하고 싶지 않고 힘들 때 누가 막 남편이 또 자녀가 와서 굉장히 말을 많이 시키면 어때요? 화나고 짜증나고 막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도 그럴 수 있겠다. 때로는 아이들에게 가장 큰 선물은 침묵이고 또 편안한 공감. 이럴 때 이제 공감이라는 말을 좀 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럴 거라는 부분들 또 이제 생각해 주시고 또 하나 아이가 힘들어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걸 힘들어하냐면 오늘 저녁 뭐 먹을까? 네가 결정해.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어떤 것들을 큰 것들을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도 뭐 어디 예식하고 뭐 갈 때 예식하러 갈 때 뭐 친구랑 갈 때 뭐라고 해요? 오늘 뭐 먹을까라고 하면 뭐 우리가 메뉴를 바로 결정하나요? 그냥 뭐 아무거나 먹지 뭐 너가 좋아하는 거 먹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아이들한테 어떻게 얘기하나요? 엄마가 너가 먹고 싶은 거 다 해줄게. 뭐 먹고 싶은지 이야기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또 아이가 예를 들어서 어머 나 햄버거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햄버거는 안 돼. 뭐 밥 먹어야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어, 나 국수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또 엄마는 뭐예요? 아니 그거 말고 밥. 이렇게 하면서 아이에게 선택을 할 기회를 이제 선택을 하라고 얘기를 했지만 막상 선택을 했을 때는 그것을 지지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안 된다고 이렇게 하죠. 그러면 아이가 어떠겠어요? 우리 엄마는 나한테 말을 하라고 했는데 내가 말을 하면 다 들어주지 않아.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그래서 이럴 때 아이가 어떤 저녁 메뉴를 결정한다든지 뭐 간식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두 가지 선택을 더 주시는 게 낫죠. 엄마가 가능한 범위에서 오늘은 집에서 밥을 먹을 건데 아빠가 좋아하는 뭐 고등어찌개랑 뭐 너가 좋아하는 뭐 어, 뭐죠? 뭐 닭고기 뭐 이런 거 있는데 뭐가 좋아라고 하면 두 개 중에 한 개는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던지 아니면 그것도 싫으시면 엄마가 그냥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오늘은 아빠가 일찍 퇴근하신다고 했으니까 아빠가 오늘 요즘에 많이 힘드시니까 엄마가 아빠가 좋아하는 뭐 고등어 조림을 해놓을게. 우리 같이 맛있게 밥 먹자. 이렇게 해서 엄마가 어차피 원하는 대로 요리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뭐 아이를 이제 위한다고 하는 뭐 저녁 메뉴 결정이 아이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어떤다? 엄마가 결정을 한다. 그리고 너무 이제 아이에게 질문을 꼭 하고 싶으면 대답을 하고 싶으면 가능한 범위에서 두 가지 정도 아이가 뭐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선택에 대한 부분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꼭 이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아이들한테 옷을 선택을 하게 하시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내일 뭔 입을지 결정해. 뭐 7살, 6살 아이들은. 그런데 우리가 뭔가를 제가 얘기했죠. 선택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고 정말 내가 옷 입기를 좋아하는 아이들은 뭐 모르겠지만 보통 뭐 엄마가 정해진 대로 많이 이제 입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7살까지는 엄마들이 많이 정해 주셨는데 갑자기 뭐 초등학교 진학을 이제 입학을 앞두고 한 뭐 두세 달 전부터 엄마가 이제 강요를 하는 거예요. 너 지금까지 엄마가 다 해줬다가 너 이제 학교 가야 되니까 네 스스로 입어봐. 네가 선택해봐. 라고 하시는 그런 부모님이 계시는데 연습 없이 아이가 선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하게 될 경우에는 부모님이 그 전에 충분한 아이에게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을 했는지 또 그런 기회를 제공했는지 부모님이 한번 살펴보실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캠프를 진행을 할 때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7살 남자 아이였고 엄마가 일을 하시니까 할머니가 주로 이제 할머니가 출근하실 때 아이를 데려다 주시고 퇴근할 때 아이를 데리고 가고 뭐 이렇게 이제 지내는 경우였거든요. 그리고 할머니랑 같이 이제 사는 경우였는데 7살 남자아이인데 이제 양말을 여름쯤에는 신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이제 아이가 양말을 혼자 신을 수 있도록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을 했더니, 우리 아이는 우리 손주는 못한다고, 내가 다 해주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이 정말 아이를 위하는 일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머리로는 다 알거든요. 우리 누구나 부모님들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라고는 하지만, 아침에 이제 바쁘다고, 출근길에 바쁘다고, 또 뭐 아이가 너무 꾸물꾸물해서 뭐 늦는다고 해서 엄마가 다 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실상은 아이가 스스로 해보는 그런 연습을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뭐 이렇게 그 요즘에 보는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송혜교 나오는 그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이 드라마에 그 친구가 있죠. 친구가 이제 췌장암 말기인데,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아이에게, 어린 그 딸아이에게, 딸아이가 저는 이제 4살 5살쯤 돼 보이는 딸아이에게 엄마가 죽으면 스스로 해야 된다 이제 이러면서, 지금까지 엄마가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았던 아이에게 갑자기 양말 다 신고 옷 다 입고 그리고 엄마한테 와 뭐 이런 이제 강압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엄마 입장에서는 엄마가 죽고 나면 그 모든 것들을 아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연습을 이제 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겠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하고 속상하고 뭐 그런 경우죠. 지금까지 엄마가 다 해줬는데 갑자기 엄마가 나를 미워하나 봐, 엄마가 나 혼자 뭐 하라고 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기보다는 평상시에 부모님이 좀 천천히, 지금은 이제 양말을 혼자 신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연습하는 거 도와주고, 양말 이렇게 신는 거야, 옷을 이렇게 뭐 벗는 거야,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5살부터 스스로 옷을 뭐 벗고 뭐 입고 그다음에 양말을 신고 자기가 챙기고 이런 연습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에 따라서는 집안 분위기가 엄마가 다 해줬던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굉장히 낯설고 어색해하고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아이 입에서는 선생님이 나를 안 예뻐한가 봐, 왜냐하면 엄마는 나를 예뻐하기 때문에 엄마가 옷을 다 입혀줬는데 선생님은 나를 예뻐하지 않으니까 뭐 스스로 옷을 입으라고 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이들이 어떤 의사 표현을 할 때는 자기 중심적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 이면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상담의 요점은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관계라고 하는 것은,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공감대가 먼저 형성이 돼야 되죠. 그래서 엄마의 말투가, 내 아이가 조금 엄마와의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력을 주지 않고 엄마가 너무 일방적으로 아이의 생각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건 아니었나라고 하는 어떤 말투적인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이 문제는 풀릴 것 같습니다. 때로는 무서운 엄마보다는 뭐 편안한 아빠를 뭐 원하는 아이들이 있죠. 그거는 뭐냐면, 엄마는 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나한테 자꾸 잔소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빠는 말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 내 이야기를 다 잘 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아이들도 이런 맥이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육아 어렵지만 꼭 힘든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 또 듭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여기 밑에 있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